정말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시대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심리적 압박, 그 실체가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고요.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SNS 보면서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 화려한 피드를 넘기다 보면 꼭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면서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바로 그 너무나 익숙한 감정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감정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걸 쭉 따라가 보면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이랑 딱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발견하고 이름까지 붙여놓은 그런 현상이에요. 혹시 남이랑 자꾸 비교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한 적 있으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 성격이 유별나서가 아니고요. 바로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심리적인 메커니즘 때문이거든요. 1954년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이걸 설명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내 위치를 알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비교에도 종류가 3가지나 있어요. 각각 우리 마음속 다른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끝도 없이 보게 되는 저 상향 비교입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하고 계속 나를 비교하다 보면 이게 동기부여가 되기보다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열등감이나 좌절감으로 이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남과 비교하려는 이 본능이 바로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경쟁의 핵심 엔진인 셈이거든요. 근데 이 경쟁이라는 게 참 양날의 검 같아요. 우리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그늘을 들이우기도 하니까요. 우선 밝은 면부터 한번 보죠. 능력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뭘 약속했나요? 바로 공정한 기회합니다. 너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너의 노력과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이요. 이게 정말 개인의 잠재력을 터뜨리고 사회 전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강력한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왔죠. 하지만 그 눈부시게 밝은 약속의 뒷면에는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만들어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고 또 가혹하죠. 이걸 바로 마태 효과라고 부릅니다. 성경 구절에서 따온 말인데 쉽게 말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딱 앞서 나간 승자가 모든 기회를 싹쓸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처음엔 아주 작았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거죠. 유리한 사람은 계속 유리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가들이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겁니다. 제대로 된 브레이크가 없는 능력주의는 결국 세습을 없앤 게 아니다. 단지 노력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기존의 특권을 포장만 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엔 부모의 돈과 지위가 자녀의 기회로 그대로 이어지는 이름만 바뀐 새로운 세습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 전체에 지위 불안이라는 게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내가 실패하면 그게 사회 구조 탓이 아니에요. 그냥 오롯이 내 개인의 무능력, 내 나태함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실패가 온전히 내 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지? 이 경쟁 사회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한번 바꿔볼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경쟁이 어떤 종류의 경쟁인지를 제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한쪽은요, 남을 힘으로 누르고 깎아내려서 얻는 지배형 지위입니다. 다른 한쪽은 나의 실력과 지식,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존중을 얻어내는 명성형 지위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명성형 경쟁이라는 개념은 정말 똑똑하고 강력한 전략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코피티션입니다. 협력과 경쟁을 합친 말이죠. 이게 뭐냐면 옆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일단은 라이벌하고도 손을 잡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 자체를 확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커진 파이를 각자 자기 몫만큼 가져가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거죠.
네, 이렇게 경쟁의 판 자체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내면의 도구들 한번 챙겨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이유, 즉 동기의 중심축을 바꾸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인정 같은 외부에서 나는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내 안의 가치와 기준으로요. 심리학에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의 동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안 하면 혼나니까, 하면 칭찬받으니까 같은 외부적인 이유로 시작해요. 이게 투사 단계죠. 그러다가 점점 이 목표 자체가 정말 가치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동일시 단계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가 내 정체성의 일부, 그냥 나 자신이 되는 통합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이렇게 진짜 내 것이 된 목표는 남들이 뭐라고 하던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의 동기가 단단해지면 자기 개념 명확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방패가 생겨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뭘 향해 가는가에 대한 답이 스스로에게 아주 명확하고 또 흔들림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상향 비교를 했을 때 우울감이 확 올라가죠? 그런데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 영향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이건 내 인생이지 하면서 덜 휘둘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인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개인 도구들을 좀 챙겨드릴게요. 먼저 나를 괴롭게 하는 SNS 계정들은 과감하게 뮤트하거나 언팔로우 하세요. 그리고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또 내 가치를 꼭 일이나 성공 하나에서만 찾지 마세요. 취미생활, 좋은 인간관계, 새로운 배움, 내 정체성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쟁의 목표 자체를 저 사람을 이겨야지에서 우리 팀에 어떻게 기여할까로 바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경쟁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가니까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경쟁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의 경쟁은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고 있나요? 아니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